전국 신학교 가운데서 이 운영이사, 이 재단이사 양체제로 존속된 것은 총신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래서 현실적이고 또 합법적인 문제에서 변호사님 좀 조언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게 양체제로 운영하는 게 교육부하고 이제 상치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정말로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충돌이 생겼을 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좀 전문가 되시는 분께서 좀 진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학교 운영은 좀 그렇지 않지만 좀 지금 총신 이제 신학대학이요. 신학교, 신대원, 그다음에 일반대학, 일반대학원 이 부분이 지금 신대원 신학교의 정체성이 그 일반 영역에도 좀 확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신대원 신학교를 기초로 해서 일반 대학, 일반 대학원을 확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작용이 좀 생긴 거죠. 그 학교의 운영에 이제 학생회와 직원과 그 다음에 교수회에 이제 그 신학적인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좀 신대원 신학교는 재정이 있는 데는 일반 대학, 일반 대학원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서 하나의 대학교, 그 다음에 하나의 재단 안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위험한 게 있죠. 그래서 학 대학의 그 의사결정 구조 안에 교수회라든지 또 직원회, 또 심지어 이제 학생회까지 이렇게 그 신학적 전통의 정체성을 유지한 집단적 결정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일반 대학, 일반 대학원에 대한 국가적 재정 지원이 강화되면서 교육부의 국가적 감독이 강화되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지난번 총신 사태처럼 관선 이사회가 파견돼서 기존 이사진을 장악하고 나면은 재단 이사회가 그 원래 창립 정신에 반하는 그런 인사 정책과 운영 정책을 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해진 것이 지금 해마다 정권은 이게 교리적 측면에서, 성경적 측면에서 우리 교회의, 우리 총회의, 우리 합동의 신학적 정체성에 반하는 정책 결정을 가진 정치 세력이 언제든지 집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치 세력이 대통령실을 장악을 하고 교육부를 장악했을 때, 이번에 관선이사 때처럼 이사회의 이 관선이사들의 명단이 굉장히 지금 권력의 핵심부에서 총신의 신학적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파견했다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 되면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개혁의 방향을 논의할 때, 지금 정권이 언제든지 우리 교단의 정체성에 반하는 가치관을 가진 정치 세력이 집권할 수 있다. 그 집권 세력이 교육부를 장악할 수 있다. 그 교육부가 적어도 일반 대학은 장악하더라도 신대원 신학교만큼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신학교 신대원의 사실은 공통된 시대적 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차근법과 관련해서 해외의 국가들이 다 오염됐고, 해외 국가들이 오염되면서 국가감독 안에 있는 신학교까지 지금 장악을 해 가고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차근법이 통과된 후에 우리 복음적 전통성이 유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는 우리 그 총신의 그 총회 직영, 그 신대원 신학교의 정체성을 살려내야 된다. 특히 신학교, 다른 대학보다도 일반 대학, 일반 대학원보다는 신학교 신대원의 정체성을 어떻게 자율성을 유지할 거냐, 특히 국가로부터 이 부분에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전형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인적, 그리고 법적, 그 다음에 운영적, 분리적, 독립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하나의 대학 안에 두 개의 재단이사회와 두 개의 총장이 있을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게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고신 모델처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신의 일반 대학은 부산에 있고 신대원은 천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교제해보면 실제로는 인적 구성과 운영에 상당한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는 후원금을 신대원에만 보냅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그래서 교회에서 보낸 후원금을 왜 비신앙적인 일반 대학이 쓰게 하냐.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보내는 재정, 교회에서 보내는 인적 시설, 이건 전부 신학교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가능한 신대원 신학교가 나라 재정을 받지 않고 교단의 독립적인 재정과 인력하에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큰 방향으로 잡고, 제가 본 현재의 권한 안에서 다른 모델을 참조하면서 특히 재단 이사들이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재단 운영과 총장님께서 우리 복음적인 전통을 좀 수호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좀 임명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대학 안에 여러 가지 또 총회 안에 선거에 있어서의 세속적 금권성이라든지 너무 정치적인 문제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한 반성적으로 씻어내고, 지금 싸워야 될 때가 이게 지금 바깥의 유물론과 이 특히 교회 내부의 자유주의적인 차별금속 용납 세력과의 진리 수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한 분 선임할 때도 이분들이 진짜 복음적인 신념을 가지신 분인지 아니면 자유주의적 신앙을 심중에 두고 취업을 위해서 복음주의를 위장했다가 와가지고 가르칠 때 자유주의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서 지금 신학생들을 오염시키는 건 아닌지 계속 면밀히 보지 않으면 다른 신학교, 다른 대학 신학교 오염돼서 넘어가는 것처럼 확 오염돼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선을 내부에서 특정 세력이 어떻게 대학교와 총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우리 내부의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의 특정 세력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갈등보다는 지금 대외적으로 싸워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 특히 그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의 부당한 신학사조인 자유주의 세력화로부터의 진리 수호, 이 양대의 목적을 집념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좀 헌신적인, 봉사적인 그런 분들이 총회도 좀 장악을 하시고, 또 우리 신학교 운영도 책임있게 좀 관여하셔서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크게 우리 좀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한번 자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이한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총회장이나 재단이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이런 일에 좀 헌신하는 자세로 또 깨끗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총신 사태를 한 중심에서 보면서 가장 위험한 게 운영이사도 문제죠. 그러나 이제 재단이사의 구성, 아까 수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사실 어떤 모 총회장께서 뭐 30명 늘려서 3천만 원씩 이렇게 발전기금 받겠다는 것도 사학법으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얼마를 기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액을 2천, 3천, 5천 정해서 그걸 내야만 법인회사가 될 수 있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결국 살아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 늘려서 어떤 돈을 안 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겠다고 들어와도 안 내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단이사가 사실은 실제로 교육부에서 학교 모든 재정 인사를 장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한, 왜냐하면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총신은 말은 교단 직영이고 합동 직영이라고 하지만, 제가 학교 사태 났을 때 교육부 담당 국장이나 담당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종교 신학과가 51%가 넘어야 종교 사학으로 인정합니다. 가톨릭 대학처럼. 그러나 우리 총신은 25%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 담당자가 봤을 때는
총회 지경이라고 하지만 총신은 마치 연세대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교단의 어떤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재단 이사들을 3분의 1을 확보만 하면 정관도 바꿀 수 있고 뭐 연령 제한 이 모든 제일 중요한 게 정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한수 교수님 잘 지적하셨는데 이 정관을 총회 예를 들어 승인을 받아서 한다든지 재단이사도 어떤 교단처럼 총회에서 선출해 줘야 되는데 이제 총회라는 우리 그 제가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정치 구조가 물론 실행위원 모임이 있지만 인사는 못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을 기다려 재단이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다는 거죠. 총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 우리 좀 연관돼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특히 신대원생들은 노예 추천을 일단 학생들이거든요. 뒤에 또 물론 분리된 이야기를 앞에서 해주셨는데 제가 총회 조사처리 및 발전위원 구성됐고 또 이제 그 발전위원장 맡으면서 나왔던 아젠다 가운데 하나가 대학과 신대원을 분리하자. 이것이 가장 건강하게 신대원을 목사후보생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이것을 노예에서 파송 이사들로 지도하고 재정 후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방대한 것 때문에 서로 재단에서 되려고 암투 벌일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 현실적으로 교육부에 저희들이 지도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재정을 나누고 또 총장을 나누고 인력 구조를 예, 법적으로 안 된다. 우리가 갖는 꿈이지만 이게 법적으로 힘들다. 이건 교육부의 방침이고 물론 총회에서 결정해서 어떻게 또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예를 들면 각 노회에서 제가 또 올해 정치부장에 나가게 되지만 각 노회에서 총신에 대한 헌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총회에서는 특별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도 특위 안 늘려주는 목표로 들어갔는데 특위가 구성되면 총회장 입맛에 맞는 사람이 특위 구성되면 바로 거기에서 또 갈등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옛날 같으면 그나마 운영이사 능력 처리하기로 이런 과도기적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지만 특별위원은 총회 지시를 그대로 결정해서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교수 조사해라, 징계해라, 뭐 누구 벌 줘라 이런 것들 올라오면 사설 언론을 중심으로 한 이런 가짜 뉴스들을 근거로 해서 많은 언니들이 실제인 것처럼 믿고 올라오면 그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들은 또 재단에 학교에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른 한국의 신학교는 양체제가 안 돼 있는데 종신만 이렇게 양체제가 되어 있는 거 참 숙제로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인원이 있지만은 참 우리 현명하게 잘 판단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원래 이제 종합대학 엄브렐라 속에 이제 대학원으로서 신학대학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짚어보면은 하버드에 처음에 신학교 시작했다가 그게 이제 대학으로 이제 되니까 결국 대학 엄브렐라 가운데에서 신학교 있다 보니까 그거는 뭐 대학 인문주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작용화되는 겁니다. 예일도 그랬고. 그래서 프린스턴에는 그나마도 이제 신학교를 분리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이제 그나마도 뭐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근데 실제로 복음주의 계통에서 있는 이제 켈빈 신학교는 리포먼트 계통에 남아공인 포츠스트럼 대학이나 유타 대학을 보면은 같은 켈빈 대학교 있지만은 거기에 신학교가 같은 정관 속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아주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남아공도 마찬가지로 아주 문제 없어요, 성숙하게. 근데 총신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고시는 돼요. 고시는 같은 엄브렐라를 쏘기 때문에 신대원을 굉장히 분립체제식으로 총계에서 운영하도록 양보를 하고 다 하는데 총신은 대학에 있는 학장하고 총신은 신대원장이 계속 권력투쟁 싸움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정말 우리가 성숙하게 신대원을 그 법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내용적으로 분리해가지고 목회자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게 따로 신대원에 이제 그 운영이사를 만들든지 해서 고신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논문을 쓰면서 고신에서 작은 교단인데 30억이라는 지원이 1년에 신대원에 가더라고요. 운영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뭐 땅을 팔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 거대한 합동청에서 정말로 운영의 명만 잘 살리면은 현재 법이 있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가 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영이사회를 존속하는데도 장점이 좀 있어요. 또 단점도 있고. 근데 운영이사회가 이제 총장 뽑을 때 운영이사회가 그동안 해왔는데 이 교수들이 이제 총장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우리 전국 노회를 다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총 지금 노회가 몇 개나 되나요? 150 그러니까 5개 정도 되죠. 교수들이 150개 노회를 다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재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 보니까 금권 선거에 거의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이게 운영이사회가 이제 100몇 개가 있고 그분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금권 선거는 거의 뭐 불보듯이 뻔하다. 그리고 부추기죠.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뭐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운영이사회를 복원하더라도 이런 부작용을 좀 막는 방법이 없이 그냥 복원한다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재단 이사회가 이제 재단 이사를 뽑을 권한이 운영이사회에서 있고 운영이사회 그 임원회가 공천권을 갖다 보니까 정치 세력들이 좀 더 이 운영이사 임원회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특정 세력이 재단도 장악하고 운영도 장악하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예. 막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방지책이 있다면, 네,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앞에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제가 운영이사장 이렇게 하면서 봤던 것 가운데 하나가 너무 소위 정관 운영 규칙이 허술해요. 소위 디테일한 부분이 없고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운영이사의 선거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사라든지 총장 뽑는 규정을 소위 공차하는 형태로 다 60일 전에 총장 후보를 지면에 공차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을 두어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어떤 만약 총장 후보가 돌아다니면서 운동하면 바로 자격 실격하도록 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일반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차피 총장을 교수에서 못 뽑잖아요. 법적으로. 재단이사에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단이사에서 총장을 소위 뽑게 돼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만약에 밀실에서 그럼 암암리하는 어떤 총장 선거가 현실적으로 총장 교수에 뽑는다, 학생에 뽑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재단에서 뽑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재단에 맡겼을 때 건강한 재단이 들었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건 더 독소조항이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재단이사든 운영이사든 저는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옛날 김모 총장이 그렇게 소위 탈교단 중심으로 갔는가 하면 총대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총회라는 건 자정 능력은 총대를 면직시키는 것도 법적으로 안 되고요. 노예가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총대 천서 제한이 가장 강력한데 개인적으로 총대 된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다 총대 안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운영이사나 재단이사 현재 그런 규정에 의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천서 제한을 받으면 내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예 전체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자 우리 노예 전체를 희생시킬 수 없어요. 목회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자정 능력을 가지려면 공론화된 기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총회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자정 능력이 없다면 또 제2의 이런 사유화 쪽으로 얼마든지 자칫 잘못 흘러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을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다 넣었습니다. 그 종신 그 이원 구조와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운영이사 문제 이런 문제를 방대한 문제인데 앞으로도 연구하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실제로 필요하고 그다음 신대원의 분리 독립운동 이거는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필요한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지금 교단에서 화두가 되는 게 양지 캠퍼스를 매각해서 사당동으로 옮기고 그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엄청난 큰 이슈거든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신대원에서 하는 평생교육원이나 어떤 그런 교육도 경기도에서는 가능하지만 서울은 안 됩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총신 교수님 몇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동선이 양지가 너무 멀다. 어떤 뭐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 세우는 건 좋은데 사당동에서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법에서 그만합니다. 만약에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교육법적으로 또 교육법을 따라야 되니까요. 양지를 팔아서 사당동으로 오는 것 자체를 교육부에서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회에서 왜 꽤 종회 이렇게 뭐랄까 지분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양지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총회 일을 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참 죄송하지만 총회장 되신 분들이 좀 총회 임원이나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법을 좀 알고 좀 그런 과정을 거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바로 어떻게 보면 총회장 되신 분들이 생각 없이 참 졸속으로 결정해서 엄청난 인력 재정적인 낭비한 일들이 사실 이거 나가면 총 맞을 일이지만 엄청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기가 위원회 세우고 그 다음 총회장 위원회 없애고 또 몇 년 동안 연구한 걸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왜냐하면 우리 총회 지금 구조가 총회장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사실 임원회가 있지만 죄송하지만 총회장이 하겠다는데 반대할 임원이 없어요. 실제 총회장 혼자 다 하는 겁니다. 말은 임원회 하지만 임원회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어떤 그런 결정들이 나중에 실정법에 교육법이나 사학법에 다 걸려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떤 꿈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양지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사당 속으로 들어온다. 그게 교육법으로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강 목사님께서 근데 이제 교육법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본다면 신대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 게 이제 분명합니다. 23만 평 양지 캠퍼스를 신대원을 위해서 운영한다고 할 때부터 건물 유지비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학생 수가 굉장히 급감을 할 때 양지 캠퍼스를 꼭 굳이 운영을 해야 되겠냐? 오히려 그걸 매각을 해서 사당동이 좀 협소한데 좀 부지를 좀 확보하거나 땅을 파서 뭐 사당동에서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좋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고 또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도 군불 떼면서 양지 팔자 사당동으로 합치자라고 하는 얘기가 총회 내에서도 벌써 일어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강 목사님이 잘 지적하는 것처럼 이것이 법적으로 걸리는 두 가지 요인이 좀 있는데요. 우리 허가사항이 교육부 허가사항이 신학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서 양지에서 교육하는 것을 허락을 받고서 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수도권 과밀 그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전부 다 이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역대 정권들이.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지방으로 내려갔던 대학원을 서울로 끌어들인다. 아마 교육부에서 허용을 좀 안 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양지와 사당의 이 이원적인 캠퍼스 운영은 당분간은 좀 불가피하다.
근데 이런 교육법을 잘 모르면서 뭐 총회장 되신 분들이 뭐 팔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하다가 이제 안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드네요. 제 생각에도. 양지를 우리 총신교단의 그 신학적인 메카로 만들어야 될 장소인데 그걸 그냥 쉽게 파한다는 것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버렸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정이 필요하면은 왜 이 거대한 교단에서 그걸 운영 못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제 상해금을 내고 이 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뭐 되면 해결할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은 지금 인구수도 줄고 그런데 지방에 있는 많은 뭐 몇 개 우리가 지방의 종의 인준 신학교 거의 뭐 10개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분산해 가지고 그 에너지와 인력을 낭비할 필요 없이 양재에다 통합해 가지고 지금 뭐 기차 타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왜 따로 그렇게 딴살림을 하면서 재정을 소비하는지 모르겠고 차라리 양재에 다 통합해 가지고 정말로 신학적인 교단의 메카로 만들어서 이거 정말 제대로 이 교단과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마당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방신학교 정리 문제도 지금 대두가 되게 됩니다. 지방신학 같은 거는 내가 볼 때는 그게 성경학교나 뭐 반사 교육을 위해서 팽sil 교육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목회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신대원에서 통일돼서 하면은 문제 없고 교수들도 차별하지 않고 다 영예회가 같이 운영하고 이런 통합 시스템을 좀 정리를 해서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건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참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는 각 지역마다 그 유수한 신학대학, 지방 신학대학들을 통해서 이 정치 세력을 이루는 분들이 굉장히 교단의 중추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기 기득권 포기하고 뭐 양지로 또 통합한다. 그건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통합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총회법으로 각 지역의 신학교들을 그 지역의 노예들이 이사를 파송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총회적으로 결정하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풀어야 되는데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단 이제 어떤 MOU라든가 협약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서 이제 그렇죠. 학점 교환해서 총신 교수들이 가서 강의할 수 있는 퀄리티 높아가면 학생들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방법이라고 생각이 예, 돼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요.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 거대한 총신이 그 신학교를 왜 유지 못하느냐. 사실 이것은 첫째는 물론 총회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총신의 어떤 사태들이 있으면서 소위 총신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교회 헌신도가 떨어진 겁니다.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그 100만인 기도운동 같은 후원금들이 거의 다 줄어들었고요. 뭐 현실적으로 군목 같은 경우도 100만인 기도에서 후원하기로 전액 장학금을 했는데 지금은 그 군목 돈을 주지 못, 학비를 못 내가지고 총회에다 그걸 좀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그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정치권도 그렇지만 저는 총신 교수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정 능력이 필요하다. 뭔가 이렇게 스스로도 좀 몸집을 좀 줄이고 뭔가 이렇게 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지금 학생 수 줄어들거든요. 학생 수 줄어들면 참 죄송하지만 우리 교수분들 두 분 계시는데 교수들 수급 문제도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만해지는 거죠. 학생 수가 많을 때는 괜찮지만 학생 줄어들고 뭐 교과로부터 받는 지원 평가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총신의 적자라고 하지만 교비가 적자는 아닙니다. 400억이 있습니다. 단 이것을 학교 교비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일체 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절차는 좀 다르지만 우리 총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결의됐던 것이 각 교회 후원금들을 일단은 법인을 통해서 학교로 주는 것을 하자. 법인 전입금이 적자라는 겁니다. 그럼 교육부에 봤을 때 재단이사들이 법인 전입금을 내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는 여러 교회들이 몇 군데에서 법인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충당됐지만 그건 영구적이지 않고요.
개인 교회가 몇 억씩 내는 연구 주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운영이사의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교회 후원금들이 지금 개교회가 내고 있는 이런 작정된 CMS 이런 것들이 법인을 통해서 들어가면 평가받는데 전혀 불리한 게 없어요.